안녕하세요.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느덧 6만 구독자 채널로 성장했네요.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도 3년여가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초기만큼 구독자 수에 엄청 연연해하지는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언젠가는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날이 올 때까지 양질의 컨텐츠를 차곡차곡 잘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구독자 1만 명이 늘어날 때마다 진행해오던 구독자 Q&A입니다. 지난 5개의 Q&A 영상에서 이미 답변 드린 질문들을 반복해서 물어오신 분들도 은근히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예전 Q&A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와 매우 유사한 답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식의 답장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최근에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전 Q&A 영상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더보기란하고 그 다음에 고정 댓글 그곳에다가 예전 Q&A 영상들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까 애니메이션, 영상업계, 미국 유학, 그리고 미국 생활, 커리어 관련 그런 팁들이 궁금하시다면 Q&A 영상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Q&A 영상은 출퇴근하시면서 혹은 설거지를 하면서 편하게 팟캐스트처럼 음성으로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6살 영화 및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꾸는 여학생입니다. 스키몬 웨스트님 유튜브 채널을 본 지도 2년이 다 돼가요. 최근 들어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제 주변에는 애니메이션 쪽 분야에서 일하는 분이 일절 계시지 않아가지고 답장을 안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몰라서 용기 내서 이렇게 메일 보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호황을 한국에서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 추후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의 전망이 불투명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만약 애니메이션 분야가 누그러드는 그런 추세라면은 현실적으로 학업에 조금 더 몰두해야 하나 싶습니다. 물론 저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니메이션 전망에 대해서 스키먼 웨스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2년간 디즈니 그리고 픽사 애니메이션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다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극장으로 돌아온 픽사의 라이트이어나 디즈니의 스트레인지 월드 같은 경우도 관객 그리고 평론 반응도 그저 그랬죠. 하지만 애니메이션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니언스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상업적 성공을 한 10여 년 가까이 해왔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닌텐도와 협업한 영화를 내놓기 시작할 것인데 제가 감히 예상하자면은 일루미네이션의 슈퍼마리오가 올해 극장용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영화가 될 가능성도 꽤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도 매년 점점 더 좋은 퀄리티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나온 씨 비스트나 델토로의 피노키오는 둘 다 2023년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 노미네이션 된 상황이고 피노키오는 올해 아카데미를 수상할 가능성도 꽤 높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같이 과감한 프로젝트들도 진행하고 있어서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화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말이죠. 드림웍스도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장화하시는 고양이 2나 배드가이즈 같은 경우도 꽤 실험적인 룩을 도전했습니다. 장화하시는 고양이 2는 박스오피스에서도 적당히 잘 되고 있고 그다음 관객들이나 그런 평론가들의 평점도 꽤 좋게 나온 작품이었습니다. 소니도 있죠. 소니의 스파이더버스 두 번째 작품도 올해 나올 것이고 또 그 밖에도 스카이댄스, 디넥 애니메이션, 애나푸르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턴코 하우스, 스파이어 애니메이션 등 신흥 애니메이션들의 그런 발전 약진도 점점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픽사의 지분이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조금 줄어들더라도 이를 메꿀 컨텐츠 그리고 스튜디오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망이 어둡다고 보기는 전혀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흥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스튜디오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지 이야기해보는 에피소드는 제가 따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션킴님. 저는 고졸 출신 3D 애니메이터입니다. 고3 때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준비한 결과 졸업 후 기회가 생겨가지고 바로 게임 업계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대학을 안 가시고 업계로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회사에서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만 일을 하다가 이직 후 연출팀에 오다 보니 연출 쪽으로는 따로 공부를 하진 않았어가지고 매우 막막했습니다. 카메라의 카자도 모르고 펜, 틸트 개념도 없었던지라 무작정 유튜브에다가 연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였고 그러다가 션킴님의 영상을 첫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개념이 아예 없었던 저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정보들이 필요했었는데 션킴님의 강의 자료들을 보니까 신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덕분에 많은 정보들을 얻었고 그 결과 어느덧 현 회사 연출팀에서 1년 넘게 애니메이션 작업 및 컷신, 카메라 연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초반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대화씬 카메라 잡는 일이 많았는데 션킴님께서 업로드해주신 오버 더 숄더 샷이 생각나가지고 많이 참고했습니다. 좋은 강의들을 무료로 올려주고 계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는 5년 안에 외국 게임회사 시네매틱 팀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는 만 20세이시네요. 외국 회사에 취업하려면 꼭 대학 학력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은 관련 업무 경력 N년 차도 학력 없이, 이분은 이제 대학 학위가 없으신 상태죠. 학력 없이 취업할 수 있나요? 게임 시네매틱 애니메이터와 프리비즈 아티스트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대학 학위와 회사 취업, 특히 영상 관련 회사 취업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국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훨씬 더 큰 걸림돌입니다. 캐나다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일한 경력을 일정 수준 이상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경력을 일정 수준 이상 쌓은 사람은 비자를 받기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미국은 사실 좀 얄짤없습니다. 그리고 비자는 정부에서 내어주다 보니까 정부는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진짜 그런 단순한 학위라서 회사를 다니시면서 사이버 야간 대학으로 딴 학위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유학을 오는 상당한 이유는 그 나라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를 조금 더 수월하게 따기 위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유학을 했어도 비자를 제때 제대로 받는 경우가 한 10%에서 15% 미만이긴 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나라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를 찾거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방향일 것입니다. 애니메이터와 프리비즈 아티스트 차이는 일단 제가 이 위에 프리비즈 관련된 그런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프리비즈에서 하는 일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캐릭터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애니메이터이고 프리비즈 레이아웃 아티스트는 연기자의 그런 무대가 되는 그런 샷들, 클로즈업이 될 수도 있고 풀샷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샷들을 연출하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예술을 한다는 예술가, 그런 건 싫어합니다. 저는 사업가와 예술가가 합쳐진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 토미노 요시오키 같은 사람이 롤모델인데 애니메이션계에는 우리나라에선 안정성이 없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만 방법일까요? 저는 안정성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애니계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포스트 프로덕션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쪽 분야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일하는 아티스트는 대부분 프로젝트 계약직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이번에 아바타를 만들었던 웨타나 트랜스포머나 그 밖에 스타워즈 등으로도 유명한 ILM조차 말이죠. 그런 관계로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면 포스트 프로덕션이 가장 불안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포스트 프로덕션 스튜디오는 하이 퀄리티 VFX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오히려 애니메이션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좀 오랫동안 그런 지속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풀타임 직원이 포스트 프로덕션 스튜디오보다는 훨씬 더 비율이 높다.
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쪽은 대형 게임 회사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하신 미야자키 하야오 등은 혼자 예술하는 천재형에 가까운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을 온전히 믿고 맡기거나 이런 걸 좀 하기 힘들어했었고 본인 없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브리 프로덕션이 문을 닫게 된 가장 큰 이유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야오가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관련 다큐를 좀 살펴보시면은 매 영화마다 머리가 터질 듯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보이고 지브리 팀들도 재정적으로 그렇게 항상 여유가 있지 않다는 게 보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한다면은 직업의 안정성을 조금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 이런다면은 사실 잘못된 직군을 선택하신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막 미국에 와서 영화 전공으로 공부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어릴 적 인셉션을 본 걸 시작으로 영화 영상 제작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미국에서 영화 편집자가 되기 위해서 어릴 적 영어 공부를 위해 싱가포르를 갔었고 현재는 LA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유명한 학교는 아니지만 저렴한 학비와 영어학과가 있는 미국 순위권에 있는 학교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막 전공 공부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저희 학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영어학과는 쓸모없고 돈을 벌 수 없다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부양을 생각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안이 풍족하진 않지만 외동인지라 부모님께서 고맙게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당연히 석사도 가고 싶고 미국에서 정착해서 일하고 싶은데 문득 경제적인 고민이 많이 듭니다. 어릴 적부터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갑자기 포기하고 돈 많이 버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름 프로덕션, 특히 에디팅 쪽에서 공부하고 있고 미래에는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싶지만 너무 꿈 같은 일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현재는 마케팅 학과와 복수 전공을 할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140 유닛 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40학점을 복수 전공을 하려면 또 따로 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학점별로 돈이 매겨지기 때문에 투이션이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학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들이 잘못된 방향이었던 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패닉에 빠져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네요. 션킴님의 개인적인 의견과 이런 상황에 대한 시선을 듣고 싶습니다. 좋아하시는 영상 분야를 선택하시더라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잘 정착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한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잘 벌 거라는 보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럴 거라 예상해가지고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곳에 입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는 그런 경쟁을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괜히 주변에 오지랖 넓은 친구들의 카더라 조언에 흔들려가지고 하고 싶은 분야를 포기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직업을 구하는 것은 단지 커리어의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마라톤도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스프린트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인데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추진력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드뭅니다. 좋아하는 게 분명하지 않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스튜디오에서 에디터로 일하는 그런 꿈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름 에디팅 있고 경제력 포기라는 극단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의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업로드된 Q&A 영상들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영상들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평소에 질문을 보내고 싶다면은 이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바로 답장을 못 해드리더라도 차곡차곡 잘 쌓아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답변 드리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